예, 오늘은 6장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디자인 메소드 보겠습니다. 6장의 오버뷰를 보면은 일단 이제 그 선형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에 대한 일단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주파수 응답이 뭐냐? 주파수 이게 선형 그렇게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비선형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 얘기를 할 수 없느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런 선형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선형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해석, 주파수 응답 해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플롯과 폴라 플롯이 나오는데 보드 플롯, 보드. 이걸 보대라고도 원래는 보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뭐예요? 보대. 근데 영어 발음은 보드거든. 보드 플롯. 그러니까 어떤 전달함수에 대한 그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페이즈 플롯을 우리가 보통 보드 플롯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폴라 플롯은 극좌표 선도라고 그러는데 극좌표 선도. 이 극좌표 선도는 이 보드 플롯의 매그니튜드 페이지를 동시에 하나의 그래프에 그린 걸 갖다 이 폴라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다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보드 플롯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폴라 플롯도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제 이게 폴라 플롯이거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테빌리티 마진, 안정성 여유를 설명하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건데 원래는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일부만을 그린 거고 보통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대칭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요 일부만 그리는 이유는 그거로 충분할 때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그 실수적으로 완전 대칭이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메가가 0에서 오메가 무한대까지 쭉 움직이는 것만 나머지 그 대칭으로 그림이 되기 때문에 다 그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그 폴라 플롯 또는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는 이유는 이른바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주파수 응답이라는 개념 하에서 개발한 그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을 그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전 어쨌든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그 안정성을 판별하는 또 안정성을 해석하는 그런 하나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5장에서의 그 루트로커스처럼 그래피컬한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가 루스 스테빌리티 뭐 여러분 또 5장에서 얘기했던 그 근계적 루트로커스 해석과 비교해서 좀 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이른바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 relative stability, 상대 안정성이라는 개념. 상대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그 스테빌리티 마진, 그러니까 안정성 여유라는 그런 정량적인 스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이 주파수 응답 설계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기로도 오토파일럿 디자인 이런 쪽에 이 그 페이지 마진, 게인 마진을 스펙으로 오토파일럿 설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나도 그쪽 전문가 아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정성 여유라는 것은 그 안정성 그러니까 불안정해지기까지의 그 얼마나 여유가 있냐 이런 개념이죠. 그걸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안정성 여유를 스펙으로 하는 그런 컴펜세이터 디자인. 예, 여기 컴펜세이터 우리가 컴펜세이터 또는 컨트롤러라고 얘기하고 컴펜세이터라고 얘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러하면 제어기 이렇게 되는 거죠. 컴펜세이터는 보상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컨트롤러라고 쓰죠. 왜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하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라고 하지 왜 여기서는 컴펜세이터.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걸 보충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글쎄요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단 제어라는 것은 에러 곱하기 게인이거든. 에러 곱하기 이제 에라의 게인 이게 이제 에라에 대해 게인을 곱해서 요걸 어떤 구동기에 전달해서 그런 구동기에 어떤 토크를 발생해서 이 룹이 순환하면 이 룹이 순환하죠. 이게 룹이 순환하죠.
순환하면 어떤 명령이 스텝 명령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응답이 이걸 이제 팔로잉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어 문제인데 피 컨트롤만으로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상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 미분 제어다, 리드 컴펜세이터다, 그다음에 적분 제어다, 그다음에 렉 컴펜세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컴펜세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컴펜세이션. 왜 또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느냐? 미분이라는 거 어떤 데이터를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에러 곱하기 게인은 스태틱이죠. 어떤 현재 에러에다 게인을 곱해서 이게 스태틱한 그런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그걸 미분하고 적분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다이나믹스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의 전달 함수가 이렇게 펑션 오브 S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미분 제어나 적분 제어 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미분 제어 대신에 어떤 그 리드 컴펜세이터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적분 제어 대신에 렉 컴펜세이터 형태의 분모 문자 그 컨트롤러 또는 컴펜세이터의 전달 함수 폼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런 것은 그 컨트롤러의 스트럭처, 구조죠, 구조. 근데 가장 기본은 역시 피 컨트롤이고, 피 컨트롤. 여기에 이제 그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러한 그 PID, 이걸 그래서 이제 PID라고 얘기를 하죠. PID인데, 이때 이제 이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 형태를 뭐 리드 컴펜세이터, 렉 컴펜세이터. 그렇게 이제 그 전달 함수 형태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하잖아요. 왜 귀찮게 그걸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나 배우기도 힘든데 왜 자꾸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난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그 뭔가 배경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그렇다고 교과서에 그걸 설명하지 않아. 왜 그냥 PID 이렇게 하지. 그걸 갖다 리드 컴펜 물론 설명 일부에 있긴 있어. 뭐 일종의 뭐 어떤 그 노이즈 증폭을 막기 위해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한다. 그다음에 렉 컴펜세이터는 뭐 바이오스 옵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어쨌든 그 컨트롤러라는 것이 어쨌든 기본으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컨트롤러는 어쨌든 LI 개를 곱하는 거예요. LI 개. 근데 이 개인이 어떤 그 스태틱한 어떤 상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다이나믹한 펑션 오브 S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의 DS라고 할 때 컨트롤러의 전달함수지만 이게 그냥 컨트롤러 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상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것이 펑션 오브 S로 주파수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사실 이제 펑션 오브 S라는 것은 이건 이제 주파수 디펜던트하다는 얘기거든. 네. 예, 너무 오버비를 오래 끌고 있는데 그런 얘기죠. 지금 어디서 일을 넘어갔냐면 컴펜세이터라는 말 들어와서 그러네요. 컴펜세이터. 컨트롤러나 컴펜세이터나 의미상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또 착각할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줬습니다. 이건 스킵입니다. 그리고 6의 1의 2절, 6의 5절, 6의 7의 6절 이하 스킵. 예, 근데 6의 7의 6절을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뭐 거기 예제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6의 7의 6절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6의 7의 6절을 읽어보면 또 그 제어 시스템의 한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 잃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타협이 필요하죠. 적절한 타협. 그런 얘기를 6의 7의 6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2장, 3장, 4장 쪽 어떤 그 응답, 어떤 시스템 응답을 얘기할 때 계단 응답을 먼저 이렇게 들었어요. 계단 응답. 어떤 이제 계단 입력에 대한 계단 응답. 스텝 리스폰스죠. 이러한 어떤 이게 유라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유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플랜트의 제어 입력을 유로 표시하거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이 레퍼런스 R 이건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이 출력 Y가 이 기준 입력 또는 기준 명령 R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계단 입력이 이 U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어요. U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유라고 표시되면 항상 이건 제어 명령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응답이라는 것은 이게 플랜트의 전달함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이 페르프 TS에 대한 것이든, 이건 페르프는 TS 표시하죠. R분의 Y는 TS고 그다음에 U분의 Y는 보통 GS, 플랜트 전달함수 GS를 표시하기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어떤 주어진 전달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달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센서도 입력과 출력이 있고 이 컨트롤러도 L라는 입력에 대해서 U라는 출력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전달함수에 대해서 이 계단 입력, 계단 출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연파 응답이라는 것은 이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연파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정연파 출력은 신폭과 위상이 변한다. 주파수는 유지한다. 선형 시스템은 이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오메가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해당 오메가의 주파수, 즉 같은 동일한 주기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단 입력, 보통 이제 과동답 그 스펙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계단 입력의 계단 응답에 대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과동답 스펙을 얘기하죠. 왜? 그게 깔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과동답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근데 이제 정연파 입력은 이런 어떤 그 프리퀀시를 갖는 입력인데, 이때도 과도기가 있죠. 대충 요만큼이 과도기가잖아. 그만큼 이제 자연응답이 이제 수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 약간 근데 요 과동답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깔끔한 그 정연파가 나오잖아요. 마치 여기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 깔끔한 어떤 그 스텝, 그죠? 그 강정답이 나타나듯이, 그런 얘기죠. 계속 강조했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응답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시간응답,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요 한 장으로 딱 설명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은 이 정의를 하자면 그 시누소이들 인풋, 그러니까 정연파 입력에 대한 그 선형 시스템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히 한다면 그때 뭐 포스트 리스판스다, 이렇게 뭐 강제 응답이다, 여기까지 넣어주면 더 정확하겠죠. 뭐 정연파 입력에 대한, 근데 어떤 입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이미 그 강제 응답을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자연 응답을 얘기할 때는 어떤 입력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연 응답은 그 전달함수의 고유한 성질일 뿐이지 그 입력이 디펜던트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입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이미 그건 강제 응답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주얼, 고주얼, 포스트 리스판스를 갖다 계속 붙이고 다니지 않는 거죠. 어쨌든 리니어 시스템의 그 강제응답, 정연파 입력에 대한 강제응답을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시뉴소이덜 인풋은 어떤 그 프리퀀시를 갖잖아요. 프리퀀시 오메가를 갖잖아요. 이게 입력 주파수죠. 입력의 주파수 오메가, 출력의 주파수도 오메가, 동일하다 이거. 출력의 주파수.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T, 사인도 상관없어요. A 코사인 오메가 T. 근데 이 초기 위상이 또 0이 아니고 파이아이라는 초기 페이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형이 정확히 0초의 코사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파이아이만큼 늦게 또는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정연파 출력은 진폭이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위상이 이렇게 변하죠. 보통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은 진폭이 이제 M오메가가 이제 1보다 작으면 그건 간폭이 되는 거죠. 진폭이 줄어드는 거고 1보다 크면 증폭이 되는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지만 이 M오메가의 그 플러스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주파 입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M오메가 커지고 그다음 고주파일수록 M오메가 매우 작아진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저주파 영역의 신호들은 거의 그 신호가 잘 나타나고 고주파 영역의 신호들은 거의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매그니튜드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진폭이 A라는 입력이 들어갔는데 출력은 그거의 1000분의 1 A가 나온다. 그럼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는 다이나믹 시스템은 거의가 아니라 뭐 100% 페이지 렉. 이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의 경우에.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플러스인 그러한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달함수 일부 요소가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피지컬 시스템은 항상 페이지 렉, 파이 오메가는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유도하는 이게 그 과정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응답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죠. 그럴 때, 예, 이렇게 전달함수, 그다음에 입력,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전달함수 GS의 분모 분자는 이렇게 일차 팩터로 이제 분리할 수 있죠. 인수분해한 거죠. 그다음에 자 코사인 오메가 t의 입력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자 이걸 갖다가 1차항의 팩터로 파셜 프랙션 익스펜전 분무수정 일한다. 이 부분을 역변환하는 게 이거죠. 자연응답. 이 부분을 역변환하는 것이 이제 강제응답, 즉 주파수 응답이죠. 그러니까 자연응답은 안정한 시스템의 경우에 0으로 이제 수렴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강제응답이 남게 되는데, 이때 K1, K2라는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통 통분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1차 팩터가 여러 개 있다. 이걸 언제 통분해?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걸 레지드 티오림이라고 다 정확히 이걸 못 하겠는데 이걸 뭐 공식이라고 봐도 좋고 이걸 이제 그 레지드 티오림이라고 아마 그런 뭐 무슨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K1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K1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다 S 플러스 J 오메가를 곱해요. 그럼 요것만 남겠죠? 근데 YS는 뭐예요? GSUS잖아. 그러니까 YS, GSUS에다가 S 플러스 J 오메가를 곱해. 그럼 요것만 남겠죠? 여기에 S를 마이너스 J 오메가로 가는 리미트를 취해줘라. 이렇게 하면 K1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통분하기 너무 항이 많다. 그럼 이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럴 일이 뭐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S에다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자 G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러니까 전달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이제 전달함수 펑션 오브 S가 펑션 오브 오메가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달함수가 S의 함수였다가 이제 복수 함수로 바뀌는 거죠. S를 J오메가로 딱 치환하는 순간 이때는 이제 컴플렉스 펑션이 되는 거지. 그럼 컴플렉스 펑션이니까 실수 파트, 허스 파트가 남는다. 요걸 굳이 요게 이제 그 GJ 오메가가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비추한 거거든. K2를 보면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S 마이너스 J 오메가로 곱해서 리미트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GJ 오메가의 2분의 1A.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펑션 GJ 오메가는 실수 파트, 허스 파트를 가질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K1, K2는 반드시 어떤 공액으로 나타나야 한다. K1, K2는 공액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1, K2를 대입하면 뭐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주파수 응답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K1은 이렇게 실수 파트를 알파, 호스 파트를 베타라고 보면 그대로 집어넣어요. 자, K1은 2분의 1A의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K2는 2분의 1A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오일락 등식이죠? 오일락 등식 집어넣고 쭉 정리해주면 여기 물론 허스 파트가 있었을 텐데 1차 항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얘는 0으로 사라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 A의 알파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의 사인 오메가 T. 이걸 알파 베타를 합성하면 그게 바로 M오메가죠. 알파 베타를 합성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전달함수의 크기죠. 전달함수 크기죠. 파이 오메가는 자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를 갖다 코사인으로 합성하면은 원래는 여기 이제 이게 플러스일 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아크탄젠트가 되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아크탄젠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 파트분의 허스 파트 이렇게 이게 파이 오메가가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 펑션을 H로 표시했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전달함수를 G로 표현했죠. G로 갔다가 H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HS에다가 이제 S의 제오메가를 딱 집어넣어 치환했을 때 이제 복수함수가 되는데 복수함수의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의 스퀘어 루트가 그 복수함수의 크기지. 예. 그리고 이 실수 파트분의 허수 파트의 아크탄젠트 값이 위상이지. 이렇게. HJ 오메가가 이렇게 표시된다면 H 마이너스 오메가는 위상만 반대죠. 아, 미끄러워서 이렇게. 이것은 H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그대로 오일러 항등식을 적용해서 정리해주면은 자, 최종적으로 주파수 응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 예, 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이렇게 실수 파트, 허수 파트를 이렇게 매그니티드, 페이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예. 그래서 K1, K2를 집어넣으면은 요거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파수 응답은 정리가 된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그 어떤 전달함수의 크기와 이상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수함수를 표현하면 m 오메가 코사인 파이가 이게 실수 파트고, 그죠? m 오메가 사인 파이가 이게 호스 파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파수 응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장에서 이미 주파수 응답을 유도했었습니다. 예, 3장에서 이미 했었죠. 시뉴소이덜 인풋에 대한 프리커션 리스판스 해가지고서 이때는 좀 직접적이었죠. 원래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 임펄스 리스판스와 그 입력의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예. 물론 이제 코절 시스템, LTI 시스템의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입력을 이렇게 지수함수로 딱 가정을 하면 이건 이제 그 S가 0인 경우 스텝 인풋이 되고 S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이제 정연파 입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이렇게 정리되죠. YT는 HS 익스포넨셜 JS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S 대신에 J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죠.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응답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응답은 이렇게. 이걸 더해서 2로 나눠서 A로 곱한 게 이거죠. 오일러 항등식에 의해서. 그럼 다이렉트리 YT 이꼴 주파수 응답이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같은 거지. 세 개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예. 예. 어쨌든 주파수를 갖는 입력에 대한 강제응답, 즉 주파수응답. 진폭은 M 오메가로 곱해주고 위상은 파이 오메가로 더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손으로 몇 번씩 유도하면서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꼭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그림 3장에서도 봤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의 입력이라고 하면 이게 제어 입력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그 제어 명령일 수도 있어요. 임의의 입력이죠. 임의의 입력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정연파 몇 개를 합친 그림인데 요거나 사실 뭐 그래서 어떤 그 풀이 시리즈에 의해서 이런 어떤 주기함수, 특히 주기함수, 임의의 입력도 주기함수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럴 때 이거를 시뉴소이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풀이 시리즈죠. 그러니까 풀이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오일러 항등식만큼이나 위대한 식이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어떤 그 함수를 정연파의 조합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을 한 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일러 항등식만큼이나 위대한 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 임의의 입력 어떤 뭐 이렇게 이게 요건 이제 딱 봐도 여러분들 정연파 몇 개가 합쳤다는 느낌이 들잖아. 예를 들어서 요런 거에다가 한 세 개만 합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거든. 이런 모양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떤 함수, 입력 함수에 대한 보통 이제 PSD라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질문 있나요? 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주파수 성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파수 성분. 어떤 임의 함수의 그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저주파 영역의 세기가 크죠. 저주파 영역에. 고주파 영역은 이 세기가 좀 작아요. 보통 이런 모양을 갖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그림을 내가 가져왔는데 프리즘이잖아. 프리즘의 빛을 백색 뭐 화이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불로 쫙 분해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임의의 입력을 뭐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이 프레 시리즈가 프리즘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가 쫙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메가 1, 2, 3 네 개만 표현했지만 사실 이 사이에 무수한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응? 이거에 각각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그 컴포넌트에 대한 응답들이 이렇게 M 오메가 A에 사인 오메가 여기 사인으로 표현했나요? 사인 들어갔으니까 사인으로 표현했는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간축이고 타임 리스판스고 이쪽은 프리퀀시 축, 주파수 축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이게 뭐 오시로스코프하고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그림도 어디 있어서 가졌는데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의 어떤 그 파형을 보는 거죠. 이런 모양인데 요 피크치들만 표시한 게 이거지. 여기 파형이 이거는 이제 그 스텝은 오메가 0인 경우죠. 스텝인 경우니까 오메가 0인 경우에 피크치가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란색 오메가가 8인 경우에 이렇게 피크치 하나. 그다음에 까만색은 오메가가 16인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그렸는데 사실 이 사이에 오메가 성분들이 쭉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 오메가 이 전달함수의 크기 M 오메가 그다음에 이 전달함수의 이상 파이 오메가 요걸 플롯한 것을 우리가 보드 플롯 그다음 있나요? 예, 보드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드 플롯 이렇게 그리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면은 어쨌든 이미 이게 이제 이게 결국은 가능한 이유는 선형 시스템의 그 중첩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선형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쭉 어떤 그 정연파의 썸으로 이걸 표현해서 각각의 응답을 구해서 다 더하면 그게 임의의 입력이든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분석은 통신 있잖아요. 우리 그쪽에서 훨씬 더 너무나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거든. 이런 PSD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고 근데 제어에서는 이렇게까지 PSD 분석을 하진 않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PSD를 볼 만큼 그런 그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뭐 동일하지. 원리적으로 보면 통신에서 어떤 그 주파수 응답을 해석하는 거나 이 제어 시스템에서 주파수 응답을 해석하는 거나 그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거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차 시스템, 요거 이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 먼저 S를 J오메가로 치환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J오메가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한 크기가 요거죠. 요거에 대한 위상이 요거거든. 여러분들 이런 걸 해봐야지.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A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분의 A 위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분자 이상은 0이잖아. 실수 파트가 없으니까. 이게 또 복소수 약한 학생들은 이거 왜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분자 이상 실수라는 것은 복수함수 볼 때 실수 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실수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는 것은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인데 허수 파트가 0이니까 당연히 0도지. 분자 이상 0도. 그래서 0도야. 그지? 그다음에 분자 이상에서 분모 이상을 빼주죠. 그걸 또 왜 빼냐고 얘기하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아크탄젠트 실수 파트분의 허수 파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오메가를 여기 뭐 이제 10에 마이너스 있으면 0.01이잖아. 그다음에 이거 0.1, 1, 10, 100, 10배씩 증가하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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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렇게 10배씩 증가하면서 이걸 데케이드라고 해요. 데케이드 10배. 10배씩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이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거든. 예.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오메가 값을 집어넣어서 오메가의 집어넣을 이 이상을 이거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 찍어요.
데이터를 찍어 이렇게. 그리고 쭉 이은 게 이거죠. 그다음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아크탄젠트 값을 계산해. 그럼 그걸 갖다 데이터를 쭉 찍은 것이 이 그래프죠. 이렇게 이게 연결한 거죠. 물론 그 맨랩에서는 그 보드라는 커맨드가 있죠. 그 보드 커맨드를 쓰면 이런 그림을 딱 그려주겠지. 네. 그래서 어떻든 그 주파수 축은 이렇게 그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10배씩 증가하도록 플롯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드 플롯 할 때도 아마 그 옵션으로, 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옵션을 줄 겁니다. 막 옵션을 안 주면 그냥 리니어 스케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안 나올 거야.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이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크기도 이건 데시벨 단위거든. 데시벨 단위라는 것은 여기다가 20노그를 취한 거예요. 다시 20노그를. 20노그를 취해서 그걸 어떤 그렇죠. 20노그를 취한 걸 갖다 우리가 그걸 데시벨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데시벨 단위도 보면은 매그니튜드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실제 스케일인데 이거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0.1이죠. 요거는 1이지. 10의 마이너스 1 이건 0.01이죠. 요거에다가 20노그를 취하면 요거는 여기 0dB, 그다음에 0.1은 마이너스 20dB, 10의 0.01은 마이너스 40dB.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데시벨 단위로 20, 40은 실제 스케일로는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10배. 이렇게 보면 1, 0.1, 0.01, 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위로 간다면 1, 10, 100 하면 이쪽으로 20, 4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뒤에도 보드 플롯 여기 좀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예, 그래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고주파로 가서 이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다.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그 크기는 20dB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포스트 오더 시스템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꺾이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컷오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컷오프는 오메가 A를 컷오프라고, 오메가 있고 A를, 오메가 있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주파와 고주파 영향을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다음에 세컨 오더 시스템은 이제 이런 모양을 여기 빠졌죠? 오메가 여기 스퀘어가 되겠지? 스퀘어 이렇게. 야, 이것도 여러분들 3장에서 그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볼 때 이런 그림을 봤었지. 예, 그 폴제로 얘기할 때, 폴제로의 그 레조넌스와 폴제로 트랜스미션 제로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봤었는데, 자, 2차 시스템을 그리면 이 댐핑 레시오, 이 제타 값에 따라서 제타가 이제 작을 때는 이게 피크치가 커지죠. 제타가 이제 점점 1에 가까울수록 이 피크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적당한 제타에서는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2차 시스템이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오메가가 10배. 여기 뭐 오메가가 이렇게 10배 증가할 때 이쪽은 40dB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40dB. S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기는 S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예, 페이지 얘기를 안 했는데 페이지는 1차 시스템이면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근데 2차 시스템의 경우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3차 시스템은 딱 유추가 되지. 예, 마이너스 270까지 떨어질 것이고, 고주파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60dB per decade로 기울기가 더 급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그 3학년 자동제어에서 이런 그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한 학생들은 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뭐 정리가 될 거고, 그때 이제 그렇잖아요. 그 자동 주파수 응답이 항상 마지막이니까 다른 거 공부하다가 그쪽 공부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조금 이게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개념을 잡으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대학원생들을 위한 과목이 원래 고등자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중에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하면 돼. 예, 그리고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밴드위스라고 얘기하거든. 이 밴드위스는 뭐냐면은 여기 교과서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겨 준 거예요. 이게 내추럴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스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이 시스템의 대역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대역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 대역폭이요? 이거 대역폭 50라디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이 지어 시스템 설계할 때 대역폭을 한 100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대역폭이 100이 되도록 개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물론 정확히 대역폭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TS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TS라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출력 요거의 전달 함수인데 요만큼이죠. TS. 요 제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페르프 시스템이 저주파에서는 거의 뭐예요? 크기가 2를 유지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라가 0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R과 Y가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R과 Y가 R과 거의 같으면 이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파수 응답 개념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임의의 R에 대해서 이 R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명령, 보통 우리가 명령을 생각하면 스텝 명령, 그다음에 정연파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R이라는 게 임의의 어떤 뭐 시간에 가서 흐르는 이러한 그 임의의 입력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질 거 아니야. 주파수 성분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요 성분이 대역폭 이하의 성분들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트래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뭐 명령을 그렇게 이상하게 넣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 명령을 갖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명령을 넣지는 않거든. 이런 어떤 그 고주파를 따라가는 그런 지어 명령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고주파 성분이 담겼을 경우에 이 출력이 이런 고주파 성분까지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예, 만약에 이 고주파 성분이 이 대역폭을 벗어나는 성분이다. 그러면은 이 출력은 이 고주파 성분은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는 성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밴드위스라는 것은 입력 성분 중에 어떤 프리퀀시 성분까지를 트래킹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 제어 시스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응답이 빠르다 또는 뭐 기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민첩한 어떤 명령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대역폭이 상당히 좀 커야 될 거고. 이 시스템 거의 그냥 레귤레이션,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다. 그럼 대역폭이 클 이유가 없지. 그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이 대역폭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대역폭. 뒤에 조금 근행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클로즈업 시스템이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룹 트랜스 펑션을 KGS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5장에서 그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의 루트로코스 폼이라는 거 동일한 거거든. 그때는 이제 KLS라고 했는데 이것도 KGS로 했어요. 이게 좀 헷갈려. 보통 플란트 전달함수를 GS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GS는 꼭 플란트 전달함수 GS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티케이션, 룹 트랜스 펑션을 1 플러스 KLS로 표현했잖아요. 그때의 LS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파라미터 K를 뺀 나머지를 전부 GS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GS를 갖다가 오픈룹 전달함 여기 썼네요. 오픈룹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냥 룹 게인 이렇게도 얘기해요. 룹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달함수인데 상수가 아니라 펑션 오브 S인데도 그냥 룹 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 디펜던트한 게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대해 넘어왔죠? 그래서 이 밴드위스 이 폭은 개인 K를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확장되죠.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돼요. 근데 개인을 높이면 여러분들 3장에서 얘기했듯이 노이즈 증폭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예. 밴드위스 개념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밴드위스를 갖다가 정확히 이제 정량적으로 정의를 했거든. 3dB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TS는 매그니튜드죠.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TJ 오메가죠. 요거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그려서
매그니튜드 플롯이 되는데 플롯을 그려서 요게 1이라는 거. 1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입력 대 출력이 B가 1이라 그런 얘기예요. 1이 들어가서 1이 나온 것도 1분의 1이 게 1이지만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값을 가지면 그건 1분의 1이죠. 아니 1분의 1이 아니라 그것도 1이잖아. 그 1을 의미한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때는 밴드위스 프리퀀시 이 대역폭 안쪽에 이 입력 성분에 대해서 입력 성분이라는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입력이 어떤 그 주파수로 쭉 분했을 때 그 성분들이 그 성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오차를 0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대역폭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성능 스펙으로 얘기할 수 있죠. 시스템 대역폭을 얼마로 설정하도록 게인을 설정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응? 센서도 마찬가지거든. 센서도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센서의 대역폭을 얘기한다면 센서도 그렇잖아요. 센서도 어떤 빠른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대역폭이 넓은 센서일수록 많은 넓은 주파수 영역의 센서를 그 신호를 갖다가 센싱할 수가 있지. 근데 대역폭이 작은 센서는 그게 한계가 있지. 근데 그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무조건 대역폭이 좋은 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지. 보통 대역폭이 큰 센서일수록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넓은 범위를 커버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다 말았죠? 3dB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로그를 취하면 20 로그 루트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치면은 이게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dB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0.7이라고 되는데 사실 정확하면 0.707. 0.707 더 정확하게 루트 2분의 1이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0.707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70% 정도. 70% 정도, 그러니까 30% 오차까지가 나면 그냥 그거는 적당히 따라간 걸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30%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3dB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3dB다. 대역폭은 보통 이렇게 3dB 포인트를 정확히 마이너스 3dB, 3dB 떨어지는 포인트죠. 3dB 떨어지는 포인트까지를 보통 대역폭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기 레저넌스 피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 공진의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진 회피 운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지. 어떤 특히 이제 회전체, 로테이팅 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전의 그 주파수가 이 회전체의 주파수를 피하도록 그렇게 운전을 보통 하지. 그건 여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시간이 좀 됐는데. 그다음에 보드 플롯을 어떤 그리는 테크닉인데, 물론 여러분들 맨랩에서 보드 커맨드를 쓰면 여러분들 다 그려주죠. 이 시스템을 정의한 다음에 그럼 다 그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몇 개를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내가 재작년 자동제어 강의 슬라이드 일부를 가져왔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되는데 간단히 보고 봅시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오픈룹 전달함수 그리고 이게 있죠. 이게 이제 R분의 Y는 헬프 전달함수는 TS인데 이거는 이걸 1 플러스 KGS분의 KGS 이렇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요 GS는 꼭 플랜트 GS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 차라리 5장에서 루트로커스 폼 할 때 LS를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왜 GS로 바꿔가지고 물론 이걸 알고 나면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해할 수가 있죠. GS는 플랜트 GS가 아니라 룹 트랜스 펑션 그 G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드 플롯을 그릴 때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 이 TS에 대한 보드 플롯을 그리지 않아요. 그리지 않고 이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이 1 플러스 KGS 또는 KLS 이게 이제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인데 요거에 대한 보드 플롯을 그리거든. 그래서 이제 오픈룹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건 결국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에서 요구하는 것이 KLS 또는 KGS에 대한 폴라폴롯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말이 또 교과서에 정확히 또 있지는 않아요. 내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 있을 수도 있는데
미래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드 플롯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달함수만 주어지면 그거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지가 그게 보드 플롯이야. 보드 플롯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TS에 대한 보드 플롯을 그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랜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전달함수가 주어졌다. 그럼 그 전달함수는 분명히 입력과 출력이 있을 것이고 그 입력 출력에 대한 그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을 뭐 물론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교과에서는 자꾸 이제 KLS 오픈룹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을 자꾸 이제 그걸 그 교과서 내용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라이키스트 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보드 플롯은 그러니까 항상 KGS에 대해서만 그리는 모양이다.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오픈룸 전달함수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전달함수가 됐든 전달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지. 일반적으로 이제 SN승 이렇게 SN승 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n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1차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차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 분자에도 1차항, 2차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자의 1차항, 분모 1차항 정확히 모드 플롯은 모양이 반대예요. 뒤집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SN 승분의 1, 그다음에 S 플러스 P분의 1, 그다음에 요거 2차항 요 세 가지만 알면 아까 나왔잖아. 1차 시스템에 대한 보드 플롯, 2차 시스템 보드 플롯 그 얘가 나왔잖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그 어떤 그 근사적으로 그 플롯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발인데 먼저 전달함수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전체 크기를 딱 해보면 각각의 팩터들의 크기잖아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요 2차항도 1차항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것은 이게 이제 그 P가 복수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2차항으로 둔 거예요. 이렇게 분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1차항들의 다 곱이잖아요. 곱인데 이걸 갖다가 20녹을 딱 취하는 순간 더하기로 바뀌죠. 그리고 분모는 빼기죠. 빼기 이렇게 되겠죠. 빼기. 분자에서 분모를 빼는 거죠. 로그를 취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페이지는 전달함수 이상은 분자의 이상에서 분모의 이상을 뺀 거죠. 이렇게. 그 1차 각각 1차 팩터들의 그 페이지는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 실수 페이지는 당연히 0이지. 여기 안 적었지만 0도지. 그지? 0도지. 그리고 J오메가분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요만큼이 지고 요만큼이 오메가라는 얘기잖아. 요게 뭐예요? 요게 이거잖아. 네? 요 각도 크기는 어디 갔죠? 여기 크기를 쓰질 않았네. 예. 요거의 크기 스퀘어 루트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 그죠? 그거에 20로그.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의미가 20로그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상 요거죠. 요거 이상 요거죠. 네. 실수 파트분의 허수 파트의 아크탄젠트. 거기다가 분모 이상들을 다 빼줘야 되지. 요거는 안 적었네. 내가 정리하다 빼먹었다. 그죠? 요거 빼먹었죠? 요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J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이거. 90도죠? 이거 N승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요건 안 적었네. 요걸 적었어야 되는데. 그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되겠네. 맞나? 네,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1차항들, 2차항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팩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요것도 넣긴 했는데, 이건 이제, 이거 퍼스트, 요거 이제 GS, 요거 또는 GS, S분의 1, 또 SN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보다도 요거와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 거의, 보드 플롯은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먼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GS가 S라는 것은 그 팩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팩터 중에 여기 이제 여기 분모의 S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지? 이거 만약에
만약에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예, 아이고 참 시간 많이 걸리네. 이거 요까지를 끝내야 되는데 20로그 오메가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딱 보세요. 딱 봐도 오메가가 10배,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할 때 20, 40, 60 올라가겠죠. 이건 할 수 있죠. 로그 그렇잖아요. 네. 근데 S분의 1은 어떻게 될까? S분의 1은 Gj 오메가는 J 오메가 분의 1. 그러니까 크기는 오메가 분의 1 되고 그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마이너스 90도. 네. 왜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수, 허수 파트밖에 없으니까 또 분모의 이상을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된 거고 여기 로그를 취하니까 20로그 오메가 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로그 오메가. 오메가 10배 증가할 때보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40, 60 이렇게 떨어지는.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크기는 20db씩 떨어진다. 그 얘기는 크기가 10분의 1씩 감소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n이 마이너스 이게 이제 s분의 1이죠. 이게 요거는 s 스퀘어 분의 1이고 요건 s에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요 기울기가 20db 데케이드 오메가 10배일 때 20db씩 증가. s분의 1은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 오메가 10배 증가할 때보다 20db씩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0db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10배를 의미합니다. 1000이 100이 되고 100이 10이 되고 이렇게 등간격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다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1차 팩터를 볼 때 굳이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분자의 1차 팩터를 의미하는 건데 분모의 1차 팩터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정확히 요걸 뒤집은 거죠. 뒤집었습니다. 요 그림의 정확히 반대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자 GJ 오메가 복수함수를 바꾸면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A. 그럼 자 A로 나누면 근데 전에도 좀 얘기를 했죠. 이걸 또 왜 A분의 A로 맞추냐 이렇게. 또 이거 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넣었거든. 이렇게 A가 B가 다른 경우죠. 다른 그건 이제 이 얘기가 좀 저주파의 크기를 1로 맞추기 위한 건데 저주파의 크기가 1, 즉 0대11이죠. 0대11이면 이제 크기가 1이라는 얘기지. 1.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건데 A와 B가 다르다면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죠. 예. 마이너스 20dB라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해요? 0.1을 의미하죠. 0.1.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A와 B가 10배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요 점근선을 그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정도를 학습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제 GJ 오메가 복수함수를 보면은 자 크기는 이렇게 되죠. 위상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컷오프 보통 이제 요거 오메가 이퀄 A를 갖다 컷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컷오프를 기준으로 해서 저주파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오메가가 A보다 훨씬 작으니까 거의 1이죠. 거의 1. 오메가 A보다 훨씬 작으니까 거의 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고주파형에서는 오메가가 A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얘가 복잡하다.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A를 갖다가 J 오메가분의 A로 근사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훨씬 커서. 그러니까 크기는 오메가분의 A. 그러니까 위상은 J 오메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주파형, 이 컷오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저주파에서는 예, 거의 크기가 1, 즉 0대11이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에서의 크기는 오메가분의 A다. 그러니까 오메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20녹을 취하니까 20dB씩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고주파 점근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부드럽게 이은 것이 실제 보드 불씨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저주파에서는 0도, 고주파에서는 90도. 이게 점근선인데
컷오프에서, 그리고 컷오프에서의 크기와 컷오프, 이걸 차단 주파수, 절단 주파수라고 하는데, 컷오프에서의 크기는 이 루트 2분의 1. 차단 주파수, 오메가 신 A죠. 이때의 그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이걸 통과해야지.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 아까 여기 또 나왔네요. 루트 2분의 1의 20 데시벨 값은 마이너스 3dB. 그건 거의 에워줘야 돼.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3dB.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루트 2분의 1, 2분의 1.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통과해야 된다. 점근선은 빨간색이지만 실제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 마이너스 90dB까지 위상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고주파역으로 갈수록. 네, 여러분들이 요 그림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네, 1차 팩터에 대해서. 군자에 있을 때는 거꾸로, 그림이 거꾸로 나오고 A, B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2차 팩터,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림이잖아요. 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이건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Q&A 시간을 좀 한 다음에 마쳐봅시다.